예, 2026년 1월 28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태고사의 새발견 238번째 특집 13번째 법령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2탄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령 민주주의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이 법령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 모티브는 그 AGI에 있는 겁니다. AGI. 즉 다시 말하면 그 인공지능 중에서 AGI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 민주주의라는 것도 인간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다. 여기 이제 이 법령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는 바로 이 법령 민주주의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지난 80년 동안에 한국의 그 현대사라고 말하는 것이 이 전 근대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지난 80년 동안에 오면서 우리가 헌법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라든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전혀 되지 않고 군사 쿠데타와 독재와 갈등과 병목 질시에 매우 오랜 동안 우리가 투쟁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하는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다음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저지른 극우적 정치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 중심에는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이명박이와 같은, 박근혜와 같은 이런 몰염치한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이 정치를 하면서 우리 국민을 두동강이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흑백 논리, 이데올로기 논리, 기타 여야의 극한 대치상으로 이제 가게 되었던 그런 원인인데요. 그런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던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그 다음에 이명박이, 그 다음에 이 윤석열이와 같은 이런 인간이 나왔다면 이 민주 진영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현재 파쇼화되어 있는, 즉
집단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모순적인 부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에 여기에 기생하여 소위 말하는 비민주적인 집단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지금 현재 문재인 조국, 소위 말하는 김어준, 그다음에 정청래, 이낙연이, 그다음에 임종석이, 노영민이, 기타 이러한 유시민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시민, 김어준, 그다음에 조국, 정청래, 기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권위주의 정치에 맞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흑백 논리 여야의 진영에 갇혀서 그동안에 지금 한 80년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룹에 들어가는 겁니다. 학생운동을 해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찍이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 의사당에서 이 아방궁에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뭐 유시민 장관을 비롯해서 김어준 기타 등등 많은 이런 세력들이 현재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문재인과 이낙연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동안의 그 정치적인 결과 내지 성과, 업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논의해야 되겠죠. 정치를 했다면 그러면 정치에 그만한 성과와 업적을 이뤘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이들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으로 대변하는 이들 세력들이 그동안에 문재인을 앞세워서 김어준이와 그다음에 조국을 앞세워서 이들이 해낸 정치의 업적은 성과물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바로 국민의 삶을 융택하게 하고 좌우의 갈등을 봉합하면서 지역을 해소하고 선진국가로 나가면서 삶이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정치의 본질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의 한 80% 이상의 우리 한국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그동안 행복했느냐 이거죠. 아마 위에 20% 정도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판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하고 학생운동권 했다고 뭐냐면은 또 민주투사로서 내세우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자빨 그다음에 빨갱이 기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홍준표 같은 사람 그렇게 하죠. 뭐 주호영이를 비롯해 가지고 그 대구 출신들 꽉 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행복감을 주었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행복을 돈이 벌리게끔 길을 터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보장을 해줬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들은 정치를 내세워서 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놈들에 불과하다 이거죠. 이게 정확한 뭐냐면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현재 문파, 소위 말하는 문재인, 이낙연이, 조국, 기타 이들이 김어준이, 기타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의 행 결과는 정치적인 성과물이나 정치적인 업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뭐냐면 비판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이 우리는 양당 체제니까요. 소선구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들 둘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피부에 닿는 정치적인 행복감을 주었느냐 이거죠. 전혀 그렇지가 않죠. 촛불혁명 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겨울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조국 서초동 집회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문재인과 김어준 기타 조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문재인이가 뽑은 윤석열이가 저쪽 국민의힘의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온갖 악행을 다하고 급기야는 신천지와 통일교를 끌어 들어 가지고 정교 분리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깨버리고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결국은 친위 쿠데타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법령민주주의의 가장적인 핵심은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 문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파 중에서도 문재인, 이낙연, 조국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어준이,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민주주의 이름 아래 그들이 누리기만 했지 국민들에게 서비스한 적은 없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결국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주의, 소위 말하는 AI 기본소득의 시대에서 여기에 힘을 합친 세력들은 피스의 혁명이라고 말하는 바로 자들이죠. 자, 그러면 촛불혁명에 상반하여 이번에 일어난 이 피스의 혁명은 성공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완성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려면은 바로 문재인, 이낙연, 조국, 김어준이와 같은 이런 주류 세력들을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문재인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어서 제가 쫓아내야 된다는 말까지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 김어준이나 정청래, 기타 조국,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의견을 만연하게 된다면 아마 엄청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만약에 문 의견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국민의힘에는 윤 의견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윤석열이라는 이런 거대한 이 악의 그 무리가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영이 나누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역시 문재인, 조국, 기타, 이낙연을 비판하는 것을 삼가했지만 이제 드디어 두 번째의 특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 내란 세력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시 이 문 의견이 이렇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 문 의견을 바라고 원하는 세력이 바로 누구냐?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 조국, 기타 문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유시민 선생도 이제 앞으로 영향력이 이제 저는 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시효가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문재인, 조국, 이낙연이, 유시민이, 김어준이, 이런 사람들은 다시 지난날의 그런 영광 속에서 다시 혜택을 누리고 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더불어서 이해창 국무총리께서 요번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보좌관을 했던 유시민 선생도 앞으로 이제 조용히 자기 알릴레오 기타 노무현 재단을 지키면서 이렇게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한국 민주주의, 법령민주주의에 주류로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그 어렵게 된 원인은 그들이 권력을 잡아서 해오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적 행복감을 준 적은 전혀 없다. 결과를 내놓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법령민주주의 현상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적었던 내용을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 있는 내용인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자, 법령민주주의 현상, 문파 세력 유시민, 김어준, 조국, 탁현민을 왜 비판받는가? 유시민, 김어준, 조국, 탁현민, 이낙연, 임종석, 노정민, 유원회 이런 사람들을 왜 비판받는가? 유시민의 권력은 노무현 재단의 알릴로에서 나온다. 여기에 나오는 명망가들의 자담을 통하여 지식 플러스 도덕, 윤리, 정보를 공유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우레로 보았다 이거죠. 나도 그랬고 민주진영 인사들이 다 위안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마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는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우리 한국에 숨어있는 인재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고 이제는 극우 세력들이 커밍아웃이 돼가지고 스스로 극우 세력들의 행동 양식을 이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민들이 국민주권주의 시대에 새로운 인물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이들은 구시대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시민은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없었을까? 제가 항상 제가 유시민 장관에게 좋아하면서도 예전에 또 그 시민광장이라는 데서 제가 참여민주당인가 그때 그걸 하면서 시민광장에서 유시민 그 장관을 한번 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애들 데리고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의아한 부분이 왜 유시민은 문재인의 실책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자기가 이 작가로서 또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대변하고 있는 지식인으로서, 지식 소매상으로서 왜 유시민은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없었는가? 또 왜 평산만에 평상 책방 TV에 가가지고 탁현민과 대화하면서 마치 문재인을 동조하고 문의견을 원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가? 그 속에는 노무현에 대한 노무현 파리와 더불어서 알릴레오뿐만 아니라 이 민주진보 진영의 기본적인 그들이 기득권이라는 그런 특혜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이 문재인을 비판하게 되면은 노무현 재단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고, 노무현 재단을 비판하게 되면은 알릴레오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왜 여기에는 침묵하고 있는지 우리는 의아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유시민 장관께서, 작가께서
이 평상 책방 TV뿐만 아니라 탁현민과 기타 이 문바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재인의 실정과 문재인이 에 대한 사과나 기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아마 유시민은 정말로 현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유시민이 기본적으로 일대일생의 정치적인 실패 내지 자기 미스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정치인 최고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번에 우리가 그 배시하셨던 충남 청량이가 충북 청량이가 출신인 우리가 이해찬 총리를 보면 정치를 했지만 거의 성인의 반열에 올라갔던 정말 위대하고도 위대한 사람이죠. 유시민 장관께서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자기의 그 노무현 재단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했다면 아마 지금쯤 더욱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거의 현자 내지 성인의 자리에 올라갔을 것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어떤 비판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미안했는지 윤석열 검찰 쿠데타가 일어날 때 조국을 도운 것은 저는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원공이고 사는 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유시민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 빨간불로 켜져 빨간 요 유시민은 이렇게 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을까? 나는 그래 궁금했다는 것이죠. 유시민의 말로 이재명은 경기지사까지가 끝이다는 이런 말을 제가 이제 들어보기도 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그 당시에 유시민에 대한 악마화가 진행될 때 동진을 팔아먹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그들 소위 문파 세력들 내지 노무현 재단의 세력들이 특권화되고 권력화돼서 내뱉는 말이기도 했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재명은 경기지사까지가 끝이다. 이렇게 유시민이 한 말을 직접 들었죠. 제가. 자, 이재명이가 이 가족 문제로 공격받고 있을 때이다. 자, 그리고 이해찬은 2026년 1월 24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자, 별세하셨고, 자,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결국 이재명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했던데 이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재명을 감쌌던 것이죠.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이 점이 이제 바로 다른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이 바로 이해찬 총리께서 비록 대통령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분이 정치로 시작해서 성현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해찬 총리도 돌아가셨다. 상징적 인물은 문재인과 유시민이다. 결론만 말하면 문재인과 유시민은 동반 추락할 것이다. 앞으로 조국, 김어준, 탁현민 등이 동반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세력에 훌륭한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거죠. 국민주권 시대에 AI 기본 주권 시대에 민주당 내에 전혀 정치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와 앞으로 문바와의 이 치열한 논쟁이 되고
이 이재명 소위 말하는 세력 속에서 앞으로 훌륭한 인재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함께 비판하고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문바에 반대해서 김진애 TV라든지 그 다음에 김용민 TV, 김성수 TV, 그 다음에 예도 TV, 그 다음에 자, 이런 분들이 뭐냐면은 신라를 비판하고 있고, 저도 이제 여기에 힘을 합쳐서 이제 비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세력에 훌륭한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황명선, 정원호, 김원호가 아니라 정원호, 성동구 시장 지금 이제 구청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강덕구, 김민석, 강훈식, 이은주 뭐 이런 분들인데, 앞으로 이들의 정치적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 중에서도 김어준과 박구용은 민주진영의 나팔수로서, 스피커로서 전술적으로 전선에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문바 세대들 중에서 김어준과 박구용은 이들에게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김어준은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민주당은 판사, 검사, 언론인의 귀족 정당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문재인의 귀족 떨거지와 이재명의 혁신 세력 간의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민주당원 500만과 권리당원 120만은 이들을 몰아낼 것이다 이거죠. 몰아낼 것이라 생각한다. 누구를? 문바 일당들을, 대표적으로 문재인과 이낙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 이중대 문바, 유시민, 조국 등에서 이재명식 리더십과 교체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주류와 비주류가 이제 교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6년 6월 4일 기초단체장 선거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다 이거죠. 여기에 문바의 원죄가 있다고 본다 이죠. 나 역시 유시민을 사랑하지만 유시민은 노무현재단과 문바의 기득권을 챙기면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윤석열과 조국 대전에 참여한 것도 매우 높이 평가하지만 문재인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없이 나 이거 진짜 유시민 작가님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 가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유성룡 선생의 그 후손으로서 이 풍산유씨의 인물로서 왜 유시민 국무총리는 문재인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없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자, 이 점이 민주당의 스피커로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거죠. 그리고 노무현을 능가하는 이재명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문바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기회는 저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시대의 국민 주권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야 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훌륭한
젊은 인재들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현 민주당을 생각하면은 용서하기 어려운 두 놈이 있다 이거죠. 바로 누구냐? 이 두 놈이 바로 이 문재인과 이낙연이죠. 문재인과 이낙연이. 예, 이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나라를 망친 원흉이고, 이들이 윤석열을 통해 친위 구타들을 일으키게 해서 나라를 망하게 했던 망하게 할 뻔한 두 놈이다 이죠. 네, 이 문재인과 이 이낙연을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뻔한 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재인 플러스 이 이낙연은 역적 중에서 역적이다. 자, 정청래 당대표도 그동안 내란죄를 척결하고 검찰 개혁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예, 우리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그동안 내란죄를 법사위원장으로서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야를 크게 가지고 큰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죠. 제가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 당대표로서 앞으로도 신중히 처신해서 좋은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이거죠. 나는 이재명 정부를 실용민주주의, 법령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생각하고 여기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2026년 요거는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법령민주주의에 대한 요 내용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플러스 이낙연, 조국, 김어준, 유시민, 임종석이, 정청래, 노영민, 기타 등등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을 극복하고 검찰 개혁을 하고 이해찬 국무총리님께서 별세하시고 2026년은 더 이상 분노와 정오와 멸시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 역시 윤석열과 조희들을 통해서 함께 문재인과 조국은 시대를 끝내야 된다. 이거 윤석열 조희대, 우리 진영에서는 문재인, 이낙연 이 시대를 끝내야 된다 이거죠. 이재명의 리더십을 배우고 학습하며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비판하고 비평하는 법령 민주주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법령 민주주의는 뭐냐?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죠. 이제 두 번째 특권과 함께 내란죄는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밝혀질 것이며 단죄될 것입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 박구영 교수님이 해야 할 역할은 반드시 있고, 여기에 문재인과 조국만 몰락시키면 문재인과 이낙연만 몰락시키면 된다 이거죠. 여기에 정책력가 참여하면은 정치적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청래는 이번이 정치적 기회에 쓸 것이다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 지자체 선거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것이고, 앞으로 문재인, 조국, 김어준, 기타 이런 사람들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며 힘이 빠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시사적인 내용으로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